뭐 오늘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입장을 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결국 이제 이재명 중심 민주당은 하나다. 분열은 공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고 또 오늘 최고위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복귀를 했어요. 아 그래. 올라오면서 뉴스 못 봤는데. 예. 복귀를 하면서 이제 원팀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단일 대우가 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또 뭐 선대위 구성을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선대위에서 뭐 역할을 하기로 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본 것처럼 뭔가 시끄럽고 막 어지러운 것 같았는데 정리가 좀 되고 있다. 하나로 좀 모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처음에 당지자 시작할 때는 이제 정세균 대표님 모시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또 몇 년 동안은 이제 정세균계 막또 이제 그렇게 되다가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또 모신 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정세균 대표님 또 김부겸 대표님 또 두 분이 또 워낙 가까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맥도 많이 겹치고 그러는데 지난주인가 그저께 누구야 안진걸 TV 방송 왔다가 네 여의도에서 이제 그쪽 선배님들이 이렇게 뵀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정세균 대표님은 이제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마 좀 맡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김부겸 총리님께서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면 정말 원팀 민주당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선대위원장 직 공동 선대위원장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원팀으로 함께 뭉치고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제가 당원 교육할 때 한번 모시려고 연락드렸더니 안 오신대요? 양평에서 뭐 이따가 또 어디 한 군데 가면 어디 안 갈 수도 없고 다시 이제 멋진 모습으로 선대위원장 되시면은 안성도 가시겠네요. 안성도 찾아오셔서 열심히 또 뜨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동 저희가 김부겸 위원장의 모습도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 임종석 실장님도 그 명문유세단 이런 거 만들어서 또 연설 잘 하시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하시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좋은 자산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원팀이 되고 당에 이제 남아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당으로 가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 그 이제 경선에 떨어지거나 선거에 떨어지거나 저도 이제 여러 번 떨어져 봤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링컨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참모들 쓸 때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참모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서 떨어진 경험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축적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오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떨어져 왔지만 또 주변에 떨어진 요번에 후배들도 많잖아요. 정말 친명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안 된 후배들 많은데 제가 다 전화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적어도 반년 동안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마라. 어떤 뭐 정치적인 결정이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뭐든 본인은 이제 한 2, 3일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도 정상 상태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3달, 4달, 반년 동안은 중요한 의사결정하지 말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순간에 정말 잘못된 이런 길을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케이스는 다른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은 이제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반란을 꿈꿨던 거잖아요. 당내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들고 이렇게 해왔던 거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흐름에 의해서 가버린 것 같아요. 했는데. 그리고 또 거기 명분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이제 채용 비리 이거는 당에서부터도 당이 이제 처음 공천 시작하면서부터도 뭐 채용 비리 또 가족 뭐 입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예전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상대 당에 가서 이렇게 출마하는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모습이잖아요. 특히나 또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했던 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 채용 비리 의혹 소명이 안 됐다. 뭐 이재명 네. 대표도 직접 기자회견 통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네.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을 떠나간 의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뭐 경선 이후에 떠난 분도 있고 전해숙 의원도 경선 패배 후에 떠나기도 했는데 새로운 미래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함께 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의 미래는 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3지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낙연 총리님도 참 민주당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당원들부터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간 의원들 있잖아요. 저는 있죠. 그분들의 행보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임 후에 지역에서 이렇게 계신데 그분을 왜 개파수장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격을 자기들은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어떤 뭐 보스다. 수장이다. 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생각으로 예. 찾아갔는데 그 범위를 넘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한 국가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을 역임하시고 끝까지 정말 네. 임기 말까지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했던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존경받으면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 계신 분을 자기 계파의 수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에서 공천 문제로 시끄럽고 본인이 피해를 받을수록 문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호출하면 안 되는 거죠. 진심으로 그분들이 문 대통령을 마음의 주군으로 생각하신다면 네. 오히려 문 대통령이 현실 공천 문제에 이렇게 좀 얽히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오히려.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 말하자면 그 같은 식구 또 같은 정치 길을 걸어왔던 네. 사람으로서의 도리지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거길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근데 문 대통령은 또 사람이 좋으시니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또 같이 그렇죠. 이제 고생했던 차담하고 분들이니까 그렇게 만나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또 자기 정치에 활용하고 뭐 자기 말에 명분에 동의해 주셨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행위는 문 대통령을 오히려 역사적으로 평가를 낮게 만드는 본인들이 정말 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행위에 제가 봤을 하하. 때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도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미래가 없다 저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 어, 안 보인다. 국민들한테 절대로 우리 민주당원 네. 또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행태가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이 탄압받은 그런 정치 고난의 역사가 축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를 누가 탄압하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네. 이낙연 대표를 탄압하지 않았잖아요. 예. 본인들 스스로 이재명 대표가 인정이 안 돼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원들은 77.7%가 당원과 국민들이 당 대표로 선출을 해줬고 네.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승자로 만들어줬고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에 대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원과 우리 뭐 광주에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표를 준다?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국 혁신당은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도 뭐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아직 뭐 지역구 후보 낼 생각은 뭐 딱히 안 하고 있고 비례에 주력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제 초기에 이제 저도 이제 조국 그때 민정수석 하실 때 같이 보고 제가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그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이죠 네. 이제는 여기에 이 돌풍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을까. 네.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뭐 아직도 해답이 딱 정해지진 않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연민과 분노, 기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이제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예, 조국 대표. 대표님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 당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봤죠. 물론 이제 본인도 조금 인정했듯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한 집안을 정말 멸문지화를 만들고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조국 장관을 보면서 갖는 마음의 연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소수가 아니라 네. 다수의 국민들 마음속에 있었구나 이런 게 좀 한편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는
분노죠. 분노. 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했던 것, 정치를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 검찰 칼을 휘둘러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걸 막아야 되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심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는,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성 정치권에 이렇게 딱 있다 보니까 검찰 개혁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움직임이 네. 좀 둔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들, 또 이제 열성 당원들 그렇죠. 기대보다 반발짝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런 기대가 조국 혁신당으로 좀 가고 있고, 네. 또 하나의 그 실망 이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비례연합장당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좀 뭐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조정훈을 보면서 갖는,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이제 여러 층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네. 차라리 그냥 위성정당을 만들어라. 국민의힘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섞어서 하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다 지금 당명도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이제 네, 세력들이 네, 이제 함께 연합해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조정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면 여기는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검찰 개혁,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면면이 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좀 이렇게 민주당원 열성당원들이 보기에는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의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조정훈 사례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죠. 제2의 조정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쏠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돌풍에 가까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지민 뭐죠?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비조 비조, 예, 맞나요? 네, 맞습니다. 헷갈리네. 예. 비례는 조국 혁신당. 예. 지민 비조 맞죠? 입에 다 붙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도 한 말이 윤석열 정권 폭정을 그만 끝내자. 거기에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큰 틀에서는 그런데요. 네. 정치가 보면 이렇게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당직자 이렇게 네. 이제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예. 대의 명분에서는 통하죠.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표 많이 가져가고 비례에서는 조국 혁신당 표 네. 많이 가져가고, 그거 뭐 별 다르지 않잖아요. 그냥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이 정당 구조 안에서 보면 어쨌든 150석 이상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간판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까지 섞어서 그걸 하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례 연합, 민주당 중심의 비례 연합과 조국 혁신당의 어떤 비례 정당 득표를 둘러싼 각축전에서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상당한 갈등, 경쟁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원칙은 그 굉장히 그 창당하면서부터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각에서는 그걸 깨고 뭐 지역구도 뭐 몇 가는 출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깨지는 순간 그건 완전히 전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도 아니 뭐 지역구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민주당이 뭐 후보가 없다거나 뭐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비례 대표에 주력을 한다라는 조국 혁신당. 또 민주당도 지금 계속해서 지지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몰빵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원 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어떻게 나올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